당시 도쿄에선 한 달 잔업만 100시간 이상. 여기에 한밤중 전화 항의는 예사, 결혼이나 육아 경험이 없어 아이들을 다루지 못한다 등등 폭언을 일삼는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던 23세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또 다른 교사가 비슷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면서 교권 붕괴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아니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10차례나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관련 내역을 확보했는데 학교 측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측에 10건의 상담을 요청한 건 지난해 5월부터 숨지기 직전인 이번 달까지. 지난달엔 한 학생이 이제는 학급에서 금쪽이가 되었다. 학부모에게 연락했을 때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 말하기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세상을 등진 이번 달에는 3차례 상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 본인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한 학생이 남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두드리다 결국 남학생의 이마가 긁힌 이른바 연필 사건. 이와 관련한 상담 내역에 따르면 교사의 주선으로 양측의 부모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다시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하며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지만 관련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대응을 살펴보니 얼른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권유함이라고 적시됐습니다. 학부모 민원 응대를 개별 교사가 아니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맞는 방안 등 교사의 민원 해결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인데 서희초 측 대응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도 학부모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보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비중이 7배나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는데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참석 교사를 일방적으로 저연차로 한정했거든요. 교권 침해는 저연차, 고연차 할 것 없이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던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 붙었던 추모 쪽지가 하나 둘씩 떼지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추모 기간이 8일간 이어졌고 유가족에게 쪽지를 전달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모 장소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학부모 민원이 교권을 짓밟는 현실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9,163건 가운데 학부모 갑질 비중은 716건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884건 가운데 33.7%인 298건이 학부모 갑질로 나타나 중고교에 비해 7배나 높았습니다. 처음 의무교육이라서 그런 현상이 좀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지원이라든지 소송부의 지원이라든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나서야 되겠구나. 저는 좀 반성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2021년 이후 임용된 저연차 초등교사만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강제 차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22명의 교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참석해 반쪽짜리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와 중견교사,
지역별 순서로 간담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에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You the that expelled my baby? And for what? Because you can't handle her. Then why are you here? 학부모는 교무실로 난입해 폭언을 하고 학생은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말로 교사를 겁박하는 모습 낯설지가 않죠. 20여 년 전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선 몬스터 페런트, 이 괴물 학부모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비상식적인 요구와 행동을 하는 학부모를 일컫는 말인데 지금의 우리 상황과 많이 비슷하죠. 당시 도쿄에선 한 달 잔업만 100시간 이상, 여기에 한밤중 전화 항의는 예사, 결혼이나 육아 경험이 없어 아이들을 다루지 못한다 등등 폭언을 일삼는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던 23세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또 다른 교사가 비슷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면서 교권 붕괴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선망받던 교사는 깊이 직종이 됐고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임용 경쟁률은 2000년 12대 5에서 12.5대 1에서 지난해 2.5대 1까지 떨어져 최저를 기록하며 교사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그나마도 정신질환으로 한 달 이상 병가를 낸 교사만 1,900명을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산 학교에서는 교원 면허가 없어도 교사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민간 기업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대학 3학년 학생마저도 지원할 수 있게 했거든요. 결국 일본 사회는 아이들 교육의 질 저하를 감내해야 하는 한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영국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노터치라는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결국 2011년에 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제도와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틈날 때마다 앞다퉈 해외 탐방이다, 연수다 해서 혈세를 쓰는 공무원들과 여의도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왜 저렇게 됐나? 그 이유를 살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바로 옆 일본의 교육 현장만 반면 교사해 봤어도 이런 일은 미리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남습니다.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도 누군가의 아들